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42강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78페이지에 있는 try except 구문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뒤에 있는 else 구문과 finally 구문을 잠시 건너뛴 뒤 확인 문제에 있는 문제 1, 2, 3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구문 오류와 예외를 살펴보고 예외를 막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외는 기본적으로 조건문 등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를 모두 예측하고 조건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든 일이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적인 문제로 조건문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중간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라면서 프로그램이 꺼진다면 사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컴퓨터 내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물론 사전에 컴퓨터의 메모리를 확인하고 메모리가 부족하면 아마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것을 먼저 띄워버리는 것은 사실 또 문제가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예외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문을 제공을 해줍니다. 파이썬에서는 바로 try except 구문인데요. 이 구문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이곳저곳에 달라붙어서 사용되므로 구문을 보여드릴 때 확실하게 형태를 기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ry except 구문은 이 try 구문 내부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넣고 except 구문 내부에다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굉장히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이 입력을 숫자로 변환을 한 뒤 그 값을 제곱해서 출력하는 크게 의미는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으로 제곱을 한다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인풋을 플롯으로 변환을 하는 경우인데요. 변환할 수 있는 값이라면 변환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했는데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문자열을 입력을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실행을 해보고 숫자를 입력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오류를 출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한번 try except 구문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이 위에 있는 걸 try 구문 내부에 넣어주시고 except 구문에서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행을 하면 숫자를 입력해주세요가 나오고 이때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아래쪽의 루트를 타고 아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강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while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입력을 받는다면 요 try 쪽에 브레이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코드의 실행을 중지를 하고 이 try 아래 구문으로 내려가지 않고 except 구문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할 때 아닌 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제곱을 한 뒤에 출력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이 예외로 죽지만 않으면 되고 따로 처리할 것은 없다라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except 구문을 그냥 비워주게 되면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신텍스 에러, 구문 오류가 뜨게 되는데요. 아주 이전 강의에서 단순하게 구문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패스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패스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죽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except 키워드와 패스 키워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형태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책의 280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280페이지에 있는 trypass.py라는 예제입니다. 리스트로 52, 273, 32, spy 103이라는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열 사이에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이 하나 껴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반복문을 돌려서
플롯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값인지 확인을 하고 플롯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리스트 넘버라는 곳에 추가를 한 뒤 최종적으로 이 두 값을 출력해보는 예제입니다.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리스트 요것 내부에 있는 숫자는 뭐뭐뭐뭐다 라고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에서 try except 구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플롯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아이템이 숫자로 변환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변환될 수 없으면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고 except 구문으로 와서 패스를 만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다음 반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변환이 된다면 리스트 넘버에다가 이 아이템을 추가하기 때문에 어떤 문자열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try except 구문을 사용한 확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코드를 직접 분석을 해보시고 이 try except 구문이 어떠한 형태로 동작을 하는지 꼭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확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확인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구문 오류와 예외의 차이를 설명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문 오류는 실행 전에 발생한다, 예외는 실행 후에 발생한다. 구문 오류는 문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할 수 있다. 예외는 예외 처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등의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번은 약간 길기 때문에 잠시 넘어가서 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문 오류 발생이 예상되면 구문 오류에, 예외 발생이 예상되면 예외에 체크를 한 뒤 예상되는 에러명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1번 output equal 10 플러스 개, 숫자 더하기 문자열을 하는데 어떠한 변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해서 예외가 발생하며 타입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외명이 잘 모르겠다면 직접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에 입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함께 입력을 해보도록 한다면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을 실행을 하고 10 플러스 개를 입력을 하면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좀 눈도장을 찍어 두시면 이후에 편리할 수 있으니까 오류를 본다면 그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int 안녕하세요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살펴본 예외이죠. value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만 해보도록 하면 value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당연히 예외가 되겠고요. 이어서 cursor.close인데 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는 괄호를 깜빡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문 오류가 되겠죠. 해결하는 방법은 괄호를 제대로 열고 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1, 2, 3, 4, 5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10번째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인덱스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저기 구문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텍스 에러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인덱스 에러,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로 체크를 해주시고 인덱스 에러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리스트 내부에서 특정 값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때는 리스트의 인덱스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넘버즈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고 내부에 숫자들을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52를 찾으면 0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되고 103을 찾게 되면 0, 1, 2, 3으로 세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3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녀석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numbers.index 1을 하게 되면 1이 굉장히 많지만 왼쪽에서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요 1, 그래서 0번째라고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리스트 내부에 없는 값에 접근을 할 때 value 에러 예외를 발생을 합니다. 넘버즈가 이렇게 있어도 내부에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을 찾는다면 이 내부에 100만이 없는데요. 이때는 100만 is not in list라고 value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빈칸에 코드를 채워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게 코드를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요. 조건문을 사용하는 코드와 try except 구문을 사용한 코드 두 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번 요소 내부에 있는 값을 찾을 때는 그냥 format 52 numbers.index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소 내부에 없는 값 찾기가 있는데 뿅뿅뿅 프린트 땡땡은 땡땡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요게 넘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오탈자가 났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없는 경우에는 리스트 내부에 없는 값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함께 코드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지금 화면과 같은데요. if 조건문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문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저 넘버가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넘버인 넘버즈만 해주시게 된다면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셨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요소 내부에 없는 값입니다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try except 구문을 사용을 한다면 그냥 try 위에다 꼽아주시고 아래에다가 except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try except 구문은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의 형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try except 구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도 한번 이걸 if 조건문으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변환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